지하 변세와 의세 변세와 의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G 방송의 선두주자죠. 지혜와 지식과 지성의 방송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고요. 네, 저는 의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이용승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원장님하고도 이제 이 변세와 의세 채널 쭉 해오고 있는데 첫째도 AI고 둘째도 AI고 셋째도 AI입니다. 네. 예.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AI입니다. 아니 근데 시대는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주 최전선에 계시니까. 네, 제 느낌상으로는 병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AI에. 지금요? 네. 지금, 병곡점이 최근 2년이 정말 급성장을 했는데 이 급성장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약간은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뭐가 꿈틀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가 꿈틀댄다. 네.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조금 이제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AI 얘기는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저도 주변에서 요새 듣는 얘기는 이제 요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거 오픈해 챗GPT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제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정도는 간간히 써보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업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쓰시는 경우는 제 주변에도 아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업계 자체가 이제는 이제 ROI라고 해서 실제로 그럼 돈을 버느냐 이 AI로 벌리냐 돈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AI 그 빅테크 중에서도 돈을 버느냐 마느냐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은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지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 자체도 이게 이제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I라고 해서 이제 점유율이 가장 높거든요. 제일 높죠. 거의 한 70% 가까이, 80% 가까이 되는 이제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챗GPT 5 나왔고요. 네. 그때도 한참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 자체도 오픈 AI에 대한 소식인데, 오픈 AI가 향후에 이제 지금 어떤 단계로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해안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1인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혼자 하시는데 너무 버겁고 그러니까 이제 AI의 도움을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문의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 에티브 연구소도 있고 에티바이 연구소도 있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저도요. AI를 한 달에 그래도 돈 꽤 냅니다. 요거 몇 개 유료 회원 좋은 것들 이렇게 저도 구매해서 쓰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그 지출된 비용만큼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뽑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저는 솔직히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낸 게 아깝지가 않고. 충분히 매일 쓰니까. 근데 아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은 누군가의 도움 내지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딱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오래 전부터 하셨으니까 업계 공부를 한 것도 한 5, 6년은 됐지만 그래도 최근 2년 전이 가장 이제 이 AI는 핫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고 이제 업계에 있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한 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이제 AI를 쓰면서 과연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뽕 뽑고 있냐? 돈 버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량화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쓰고 안 쓰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의 어떤 이제 전환율이라 그러죠. 전환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많이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저는 글 작업이 많아요, 사실은. 방송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텍스트 작업이나 자료를 찾는 모으거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많이 좀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정량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비용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어느 정도 이 그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를 사실상은 정량화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아웃풋을 낼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서 또 다음 계획을 이제 플랜을 잡아가서 이제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과정도 AI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AI로.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 자체들이 이제 AI를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정량화해서 과연 이제 우리 기업이 AI를 그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량하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각 기업들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전해드리는 내용 자체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과 이제 앞으로는 또 공공의 뭐 AI 거버넌스까지 해서 공공 영역까지도 AI가 이제 더 들어올 건데 오늘 저희가 오픈 AI를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오픈 AI의 새로운 사업 전략 요걸 좀 한 번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다음 단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는 딱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채용 플랫폼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 내년도입니다. 지금 내년에 2026년도고 인증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픈 AI에서도 지금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AI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오픈 AI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렉처들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인증을 해서 이 사람이 AI 활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 활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을 지표를 인증을 해주는 형태로 그런 식의 그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떤 개개인의 레벨을 좀 테스트하겠다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오픈 AI의 새로운 사업 전략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오픈 AI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GPT-5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죠. 살짝. 그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왜냐면 이제 샘 알트먼이 이번에 GPT-5 전에 나오는 직전쯤 해가지고 뭐 AGI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보편지능하고 관련된 부분을 설레발을 좀 많이 쳤는데 요걸 좀 많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저희도 어쨌든 이제 그때 GPT-5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능보다는 이제 안정성 측면으로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 특정 도메인이라고 하는 뭐 의료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제 GPT가 훨씬 더 높은 그 성능을 좀 보여주긴 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오픈 AI는 원래는 커머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큰 포부가 있었어요. 커머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점유율도 가장 높고 어쨌든 이제 그 트래픽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온 신사업 그 성장 계획은 지금까지의 성장 계획하고 성장 방향성하고는 조금 좀 다른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지금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채용하고 교육 인증 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링크드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채용하고 관련된 가장 큰 플랫폼이 이제 지금 링크드인이거든요. 근데 그 링크드인과 비슷한 어쨌든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채용 플랫폼.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저희 이제 그 제가 뭐 저희 몇 분 이렇게 그 같이 모여서 이제 교육 과정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선생님 또 가르치실 때 GPT를 내가 사용하는 그 전체적인 그 채팅 전체를 끌어와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챗GPT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구나가 나온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챗GPT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챗GPT를 활용했던 어떤 채팅이나 그 내용들 데이터들이나 그걸 이제 어쨌든 이제 챗GPT 입장에서 오픈 AI에서는 학습으로는 활용하진 않지만 그 데이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메모리를 시켜서 이제 개별 인디비주얼하게 개별한테는 저장을 하게끔 해놓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냐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써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담 따먹기만 했는지, 농담 따먹기만 했는지, 실질적으로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건 사실 내가 다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그게 다 나오겠죠. 매일 남죠. 매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해서 어떻게 그동안 활용했는지만 알 수만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서로 형태로 받아보면 그만이니까. 와.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서 이러한 이력들이나 이런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자기 경력 같은 그렇죠. 게 네, 딱 나오는 지금 거죠. 사용하고 있는 챗 GPT나 LLM들을 어쨌든 이제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약간의 어떤 자기 포트폴리오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용 횟수, 그렇죠. 또 사용에 대한 양, 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잘 이용하는지 이런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어떤 인증 그렇죠. 이런 것까지 나아가겠다.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가장 최적화된 AI 인재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오픈 AI가 그게 꿈이 큽니다 지금. 첫 번째가 바로 이 AI 채용 플랫폼입니다. 채용 플랫폼. 그 채용 플랫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하고 교육하고 인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거다. 일부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큰 빅테크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교육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료로 푼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비용을 통해서 있고. 이제 그 렉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기업에 이제 근무할 사람들이나 그 본인 기업의 어떤 이제 그 스트럭처에 대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런 형태를 일단 오픈 AI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골자는 뭐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더 확고하게 굳히겠다. 굳히기 들어가네요. 굳히기. 그 굳히기를 그럼 어떤 형태로 들어갈 거냐? 실제로는 기업하고 기업의 채용 관련한 부분과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우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어떤 그 AI의 그 역량이죠. 활용하는 능력 자체를 우리가 인증을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잡아가겠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오픈 AI가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아서 아마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전 갑자기 요 다음 것도 생각이 나네요. 요거 다음 들어가면은 이제 회사 안에 넣는 것까지 AI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픈 AI가?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회사별 맞춤, CRM식으로 이 회사별로 워크플레이스를 다 짜주는 거지. 요거 아마 오픈 AI가 할 것 같네. 근데 사실은 딱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은 이 오픈 AI 신사업 전략으로 제가 이제 본 게 뭐냐면 사실상은 원래는 오픈 AI는 그 B2B보다는 B2C 쪽이었어요. B2C 커머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컨슈머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와 일단 이제 개인하고 비즈니스를 연결해주는 개인. 그 C의 전략이었는데 이번 이 전략은 전형적인 B2B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타겟으로 비즈니스.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사실상 구글 자체도 구글은 전략 자체가 B2B 전략이었거든요. 원래 구글은 B2B였죠. 그리고 뭐 AWS,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부분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플랫폼 형태의 어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워크스페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빌드업을 한 건데 오픈 AI는 시작이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개인들 상대로 했었는데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충분한 인프라를 어쨌든 그 B2B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픈 AI는 그건 아니었고 B2C 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하고의 어떤 접촉을 늘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이거 분석해가지고 이걸 이제 기업들한테 연결만 해주면 그 기업이 원하는 또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또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오픈 AI 처음 투자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링크드인 CEO가 있었어요. 처음에 투자할 때 처음에 링크드인 CEO가 이 오픈 AI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이거 안 될 것 같다. 우리하고 이해 충돌 관계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충돌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발을 뺐는데 실제로 오픈 AI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이 하려고 하는 그 채용 시장 자체를 겹쳐요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플랫폼 형태로 나오다가 지금은 AI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AI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대기업들 자체도 이제는 협업하는 일정 부분 협업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으러 가는 거죠. 다 살 길 찾으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파이 좀 끌어오겠다. 그리고 오픈 AI는 사실상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적자폭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인컴이 있는 만큼
리소스를 사용하는 부분 뭐 GPU든 그렇죠. 전기 뭐 전력이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소스 사용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적자 구조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70-80%의 어떤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어쨌든 이제 아마존처럼 아마존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이상 폭발적인 어떤 이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오픈 AI는 업계 1위를 확고하게 굳히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요 전략은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아하면서도 오픈 AI도 지금 좀 절박하구나 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절박하다. 이 1위라고 점유율 1위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워낙 지금 AI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1위를 더 수성하고 1위를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AI 기반의 채용 플랫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일단은 샘 알트만은 2026년 출시하겠다가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와 구직자를 자동으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자동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기업이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원하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로 그냥 매칭을 시켜주는 자동으로. 시켜요? 그래서 링크드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링크드인과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상황이 왔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하고 지방 정부를 타겟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버넌스 타겟으로 하는 게 가장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것들. 이미 이제 오픈 AI는 지금 이제 미국 그 거버넌스 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는 정부가 원하는 인재들도 우리가 찾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행정고시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이제 물론 없어졌지만 그럴 가능성도 더 높아졌어요. 기업이나 공공영역. 근데 이 얘기는 또 뭐냐면. 내가 AI만 GPT나 이런 AI만 잘 활용하는 그런 것만 조금 더 그 능력 쌓아두면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뭐 학벌이나 이런 거보다 얼마만큼 내가 AI를 확실히 잘 써서 내가 어떤 걸 어떤 성과를 냈느냐. 생산성.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그 챗 GPT에 녹아들어 있다면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나의 어떤 이력,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그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데요. 오픈 AI 아카데미 인증 프로그램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게 독특한 게 저 이것도 보고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 렉처를 수강하고 어쨌든 일정 부분의 과정을 거치면 인증을 주겠다라는 거 자격증 비슷한 어떤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냐? 월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월마트. 월마트 말고도 이제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2025년 말에 이제 시범 도입하기로 돼 있는데 월마트도 어쨌든 이 인증 프로그램 왜냐면 월마트도 지금 커머스지만 그렇죠. AI 쪽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이게 뭐냐면 기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오픈 AI가 가지고 가는 비전은 단순하게 AI 인재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보는 거예요. 와, 넓게 보네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있는 그 필요한 AI 인재들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융합형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도메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놀랍게도 이 월마트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투자가를 지금 이제 직접 이제 들어가고 있는 자체라서 요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그 붐업이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월마트가 좀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조금은 이제 비전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까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AI는 무조건 이건 필수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기본 활용에서부터 고급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는 부분까지 커버리지 하겠다. 그 이제 이 아카데미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AI 업무를 인증받은 1천만 명 양성이 목표예요. 1,000만 명. 와. 우리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100만 명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AI 인재 육성 뭐 이런 비전이죠, 것하고도 비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오픈 AI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제 이 AI 인재들을
육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직접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비전까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가 힘인데 인재를 키워보겠다. 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야 이 AI 관련된 이 기술의 변화, 네. 또 어떤 기업들의 방향성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AI 고용시장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뉴스로도 간간히 좀 접하셨겠지만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인력을 줄이는 규모 자체도 막 몇천 명씩 어마어마하게 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고용 시장 자체는 이제 혼란이 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의 도래와 그렇죠. 고용 시장의 네. 변화는 불가피한 네.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과도기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혼란일 수밖에 없다. 지나가야 되는 혼란이지만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잘 극복을 하느냐. 예. 또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 중심 AI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 그 부분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피지시모 CEO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혼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예. 어떤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접근 전략은 이제 새로운 AI 역량을 대중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고용주 구직자 매칭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거다. 아하. 이 외에 이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오픈 AI의 아카데미가 가진 인증 시스템이 만들어갈 어쨌든 이제 미래 청사진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까지도 한번 좀 더 이 안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도 어쨌든 이 AI 기술을 잘 정착시키려면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보급을 할 때 이게 어떤 나름의 사회적 기득권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술이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게 도움을 받으면 이 선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바꿔서 오픈 AI의 확장 전략을 좀 볼까요? 이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이제 그 사업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태식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요것도 최근에 이슈였고요. 데이터 분석 기업. 그래서 요것도 이제 11억 달러 규모로 그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한 4조 넘는 한 5조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인수를 했겠고요. 지금 이제 오픈AI 피지시모 CEO 중심으로 해서 그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험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만 공급하는 공급자에서 AI SaaS 요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구조적 전환을 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표는 그냥 하나예요. 잡은 물고기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우리 거를 쓰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업까지, 정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를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오픈 AI를 사용하는 유저들 자체를 우리 자체로 해서 교육까지, 교육까지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쨌든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걸 기업과 연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B2C에서 B2B, 그렇죠. 이제 B2G까지, 가버먼트까지 해보겠다. 이제 이런 비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가진 물고기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 가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가서 또 우리 거 또 써. 그렇죠. 요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완전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매니아틱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매니아틱하게.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오픈 AI 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 AI 통해서 공부도 하고 배워서 내가 다시 취직도 하고 돈도 쓰고 그 돈을 다시 또 오픈 AI 쓰고 이런 식의 어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락인 효과라고 락인 그러니까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못 가 꼼짝마 여기만 있어. 요거죠. 다단계 형태 어떤 락인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태계 락인까지 그 계산을 한다는 게 이제 AI의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제 요 자신감이죠. 그렇죠. 한 번 쓰면 못 도망갈 거야. 이런 거죠. 이제는 사실은. 맛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뭐 낚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알려주겠다. 네, 그리고 당신에게 돈 버는 직장도 주고. 우리가 연결해준다.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원장님은 락인 되어 계시잖아요. 굉장히 돼 있죠. 슈퍼 락인이죠. 다 이렇게 우리 이용증 소장님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노예입니다, 노예. 네. 30만 원씩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버는 거니까. 예, 또 좋게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용 시장에 미칠 변화.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일자리로 다 먹고 사는 건데 네.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분명하게 지금 또 변화가 오고 있고. 요건 좀 확실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게 한 2-3년 내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주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이게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자리 가서 얘기를 드리거나 뭐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이 AI라고 하는 건 지금 빠르게 입문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길게 놓고 봤을 때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빨리 시작할수록. 그렇다고 뭐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막을 수도 없고 선점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먼저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일선에 있는 기업이 어떤 형태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좀 주시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다 깊은 부분까지 관심 두기는 어렵지만 그 최일선에 있는 이런 오픈 AI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이라도 좀 알아야죠. 네, 알고만 계셔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 업계의 방향성,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야 대학 가지 마. 그냥 우리가 따로 지금 똑같이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 자체. 그렇죠. 아카데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SAT만 조금 더 높게 받는 친구들이면 야 그냥 여기 와. 대학 가서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여기서 바로 취직시켜줄게.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실 오픈 AI도 약간의 다른 어쨌든 맥락일 수는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칠 거고 그 잘 쓰는 법을 배우면 취직돼. 취직이나 이제 기업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매칭도 시켜주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니까 아예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소비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이제 취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처럼 동반 성장 요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역할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역할도 하겠다라는 어떤 이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 사실상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괜찮아 보인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근데 AI 지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변세와 의세를 보면 됩니다. 요것만 보셔도 저희가 다 정리해가지고 그 주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떠먹여드리니까 요거 잘 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용 시장 어떻게 바뀔 걸로 노동 시장은 예상합니까? 일단은 AI 채용 인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편이 가속될 텐데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그 주요 변화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라고 하는 그 기존의 플랫폼들이 있어요. 채용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채용 플랫폼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링크드인. 그리고 이 오픈 AI가 우리 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나 또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선만 넘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찍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AI 역량 자체가 이제 모든 그 직무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제는 베이직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AI 활용 능력이 필수 역량인데. 이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근데 이제 이 필수 역량을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잘하느냐 마느냐를 사실상 어떻게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걸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오픈 AI는 더 무섭게도 근데 이게 훨씬 평가하기가 쉽죠. 실질적으로 네가 쓰고 있는 걸 그냥 우리가 정량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뭐 소개팅을 나가든 누구 사람을 만나든 자기 어필합니다.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전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오픈 AI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너 깨끗해? 니네 집 화장실 한번 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막 안 치우고 막 치약 여기 묻었고 이러면은 너 탈락. 여기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주장하고 우기고 뭐 자격증 몇 개 내도 안 되고 그냥 내 거 아이디 갖고 와서 보자는 거 아닙니까? 니꺼 바로 이 자리에서 까봐라. 이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무시무시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 근데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빅테크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진짜 그렇게 해요?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너 지금 쓰고 있는 LLM 갖고 와, 너 계정 들어가, 해보자. 이 프롬프트 넣어봐봐. 네 아이디 맞니? 넣어보자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그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게 약간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넘어야 될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건데 실제로 이 기술은 원래는 블록체인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이죠 원래. 블록체인이 이제 원장 형태로 체인 형태로 계속 붙이고 해가지고 개인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뭐 해시 파일 중앙화 뭐 이렇게 해서 뭐 암호화 형태로 해서 이제 해시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오픈 AI도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직접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일부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 이제 이런 채용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실제로 있어 스타트업 중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픈 AI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빅테크들이 이제는 잔잔바리 같이 예전에는 잘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도요 다 건드려요. 이젠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의 이제 VC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죽었다. 스타트업의 지옥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는 여기서 다 하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다 가져갈 거라. 기존처럼 스타트업이 이렇게 가지고 하는 부분 생각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아모데이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1인 유니콘 기업도 생길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아모데이 쪽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그건 이제 미래니까 그렇죠.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건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 무슨 얘기가 됐더라도 이 AI 얘기는 그냥 최대한 좀 관심 가지고 들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공부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 변세와 의세 한번 저희가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마무리 드리면 이제 인재 검색부터 역량 개발까지 이 과정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거 쓰는 것만으로 만족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좀 받아들이면서 요거를 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하느냐, 사회 전체적으로 공익이 좀 더 부각되는 쪽으로 요런 쪽으로 저도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오픈 AI는 지금 이제 이번 신사업 모델도 사실상은 이제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오픈 AI도 여러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B2B로 넘어가는 이제 신사업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나름의 살궁리 하는 거죠. 그렇죠. 오픈 AI도. 근데 어쨌든 그런 경쟁 자체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 일자리 생태계 중심. 일자리 중심. 일자리의 중심에 오픈 AI가 있겠다.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채용 플랫폼들도 지금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채용 매칭과 인증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임팩트 확장. 어쨌든 오픈 AI가 모든 걸 먹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포부를 밝힌 거죠. 다 접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이제는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움과 그다음에 채용까지 해서 채용까지 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가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삶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개인 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겠다라는 형태로 이번 그 오픈 AI의 신사업 방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AI 기술의 발달이 결국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공익이 조금 더 보완되고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 변세와 의세를 통해 가지고 많은 AI 관련 지식들 또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좀 얘기할게요. 구독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많이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숨겨놨는데 이제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변세와 의세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3G 방송이죠. 지혜와 지식과 지성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밥.
화이팅.